국가 채무 비율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이 간과하시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IMF가 우리나라 국채 비율을 60%까지 끌어올려서 재정 운용하라고 충고했다고 쓰셨는데 기재부에서는 그런 보고서는 찾을 수 없다라고 이런 보고서는 없다라고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겠죠. 의원님께서 보신 기사 내용 자체에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올리다가 아니고 60%로 낮추라고 했다라는 취지입니다. 그 기사를 60%로 낮추라고 한 얘기는 한국은행에서 얘기한 내용이 그대로입니다. 2010년도 이미 보고서가 나왔는데 국가 채무를 좀 내려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된다 하는 취지에서 얘기한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낮기 때문에 그걸 60%까지 해도 문제없다, 올려도 된다 이런 취지는 아니었다는 점 그건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OECD 평균 국채 비율이 109%인데 우리나라가 39% 선에 불과해서 실제로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국가가 가계이지만 이전 소득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지사님, 전 세계에서 가계 지사님 한 가지만 거기서 포인트를 먼저 잡고 넘어가죠. 지금 네. OECD 평균이 109%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전혀 정확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토탈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각 국가별로 국가 채무 비율을 평균하면 한 80% 수준입니다. 79.4 정도 남아있죠.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OECD 국가, 그 가입된 국가들의 경제 규모와 국가 채무를 전체를 다 단순히 합산을 해서 계산하면 111% 정도, 110% 정도 된다는 뜻입니다. 두 나라가 있다 칩시다. 경제 규모가 100인데 국가 채무가 200이면 국가 채무 비율이 200%일 겁니다. B 나라는 경제 규모가 10인데 국가 채무가 4면은 40%가 될 겁니다. 양 국가의 국가 채무 비율 200%와 40%를 에버리지 평균을 하면 120%가 되죠.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 경제 규모가 큰 국가에 또 거기에 국가 채무가 큰 나라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통합을 하다 보니까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저는 동의 못하겠습니다. 동의 못하는 게 아니라 팩트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가공할 수 있는데.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OECD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저는 이런 방식. OECD에서 나온 숫자인데 앞서 돌아가 보시죠. 지사님은 110%만 자꾸 평균이라고 하시는데 기획재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어요. 110%라고 하는 것은 통합이고 평균은 80이다. 제가 31년 넘게 기획재정부에서 재정을 하던 사람인데요. 네. 저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대권을 꿈꾸는 이재명 지사께서는 평균 80% 하지 마시고요. 평균 110% 하지 마시고 토탈로는 110이다. 그러나 평균은 80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알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지 못하겠다 이런 말씀은 OECD에서 나온 팩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적절치 않다고 봐요. 통합에 111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평균이 110이라고 그랬잖아요. 평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네. 이 지사님, 지사님. 네. 이거는 지사님이 동의하고 안 하고 아니고요. 네. 이거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추후라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넘어갑시다.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지금 상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다. 그거는 팩트죠. 그런데 여기에도 유의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아직 고령화 초기 단계잖아요. 그죠? 고령화가 진입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도였습니다. 38.2%. 그런데 70년대에 고령사회에 진입한 독일 74년도에 18.6, 덴마크 78년에 20.5, 30%가 안 됐습니다. 앞으로 고령사회가 더 진전이 된다고 치면 우리나라는 현재 단계에서도 자동적으로 국가 채무 비율은 엄청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근데 일본이 60%대에서 100%대까지 국가 채무 비율이 급상승한 것이 불과 6, 7년 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채무 비율을 좀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나라의 그 국가 채무 비율 중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사회보험입니다. 국민연금 같은. 미국은 소셜 시큐리티 텍스 지사님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네. 안다는 뜻입니까? 모른다는 뜻입니까? 관심 없다는 뜻입니까? 지금 용어 테스트 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요. 저하고 같이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미국은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세가 텍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텍스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그거야 뭐 텍스로 하든지 무슨 부담으로 하든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국가 채무 비율에는 현격하게 차이가 나죠. 거기 포함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국가 채무 비율이 낮지만 거기에 저런 부분들이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충당 부채를 포함하면 지금도 60% 이상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국가 채무 비율이 낮으니까 15%만 올려도 300조를 해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가급적 한 번 더 짚어보고 하는 게 좋겠다. 통계라고 하는 것은 입장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통계죠. 팩트가 아닙니다. 그 의견에 가깝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OECD 평균 국채 비율이 109다라는 사실은 이미 객관적 자료인데 이 통계가 분석을 하니까 이렇더라라고 하는 것은 자기 편의에 의해서 가공한 것이라는 생각을 일단 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몇 퍼센트냐 이 객관식 시험 보는 문제가 아니고 여하튼 우리나라는 선진국들 또는 OECD 평균에 비해서 엄청나게 부채 비율이 낮다. 의원님 말씀을 100% 액면대로 받아들이더라도 다른 나라 80%인데 우리나라 39% 아닙니까? 절반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가계 부채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전 세계에서 OECD 중에서 끝에서 세 번째인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국가가 개인에 대한 가계 지원을 너무 적게 해서 국가 부채 비율은 안정적으로 관리했는지 모르겠지만 사회보장 지출도 너무 작고 지원도 적고 하다 보니까 국민은 가난하고 국가는 부채 비율이 낮아진 측면이 있으니 일부 국가 부채 비율이 올라가더라도 이번에 재난지원금 지급하듯이 15조 해봐야 얼마 되겠습니까? 얼마입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을 지출해도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 제가 연구자로서 뭐 109.1%인지 뭐 89%인지 이걸 따진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숫자를 가지고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60%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 저 지선이 좀 요약해 주세요. 네. 왜냐하면은 60% 문제도 그거는 해석에 관한 문제고 해석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팩트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팩트에 의한 통계에 근거해서 정책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기본을 근간을 무너뜨리는 발언입니다. 굉장히 독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네.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걱정을 저희도 좀 수용을 합니다만 제가 이 예, 기재부에서 그래서 의견을 수용하시는 거 알겠고요. 여기 OECD 평균 109%라고 그래서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 기재부 계셨던 분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통계에 대해서 입장에 따라서 가공이 가능하다가 아니라 분석하고 해석하고 대응에 대해서는 입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걸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통계는 예를 들면 이쪽 시각에서 보느냐 이쪽 시각에서 보느냐 그렇지 다르게 않습니다. 나올 수 보는 있습니다. 시각에 따라서 해석과 분석은 다를 수 있는데 사실은 사실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거 통계가 지사님, 기재부가 낸 이 통계를 부분에 그러면 대해서 시간이 제가 없어서 계속 네. 논쟁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 이재명 지사께서 너무 혼자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걱정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전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로 되어 있고요. 지지율이 가장 높은 분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같이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입장에 따라서 똑같은 통계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그것도 과학의 일부죠. 그러나 이거는 공식적으로 이제 기재부에서 낸 자료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걸 신뢰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요.